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을 좀 재밌게 보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10만 구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어제는 제가 아이스버킷을 했습니다. 북한산 기술께서 아이스버킷을 했습니다. 고성국 TV 스태프들이 다 함께 했고 도와주셨고요.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10만 구독 돌파 기념,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념 해서 저희 스태프들끼리 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은 오늘 중으로 아마 편집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즐겨주시고, 제가 그 세 사람을 좀 추천해서 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좀 바톤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왕할 거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정치인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말씀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청와대 이 뒷산이 보이는 북한산 기슭에서 청와대가 좀 제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직접 국회의원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스스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 재선의 대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역시 재선의 경기도 광명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두 국회의원한테 제가 제 버튼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성국 TV의 게스트들을 대표해서 배승희 변호사가 릴레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이번 주말 전후에서 있게 될 거고요. 저를 추천한 이익선 앵커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이 지금 고성국 TV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릴레이를 받은 저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세 분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도 준비되는 대로 고성국 TV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고 의미있게 지난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진철 님이 오늘 1등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이 늦네요. 제가 좀 준비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참, 먼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방송 봅니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신당, 창당.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이게 좀 쇄신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혁신을 위한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혁신, 쇄신은 별로, 잘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무슨 통합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없는, 쇄신 없는 통합, 그러니까 혁신의 결과, 쇄신의 결과 만들어지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과 쇄신은 별로 안 하고, 그거는 혁신과 쇄신은 따로 하고, 그와 별도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또 다른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는 이 게스트들과 함께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통합이기보다는 혁신과 쇄신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우파가 기대하는 또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과 쇄신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신당 창당 하자. 이런 이 여론들이, 우파 여론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문자 아닌가 저 느낌에는 좀 그렇군요. 네. 10만 되었네요. 예, 10만 됐습니다. 1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예, 여러분이 다 함께 축하받으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 박사님, 오늘도 뉴스가 비 오듯 터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프랑스 가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또 만들어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셨네요. 예, 제가 제 몸이 제 개인 몸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목 감기 조심하세요. 예. 오늘 축하 문자가 참 많습니다. 예. 노무현 일가 전면 재수사하라. 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 부인, 아들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 종결됐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가기 전에 제대로 수사해서 수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일가 전면 재수사하라 이런 문자도 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최고의 고승국 TV 추천 부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예. 거의가 한 8시간, 9시간쯤 시차가 나나요? 그렇군요. 말춤 보게 됐네. 이익선 씨 준비되셨죠? 하셨는데 다른 춤은 다 춰도 말춤은 안 추는 걸로 저희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춤만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익선 앵커가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던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앞으로 이익선 앵커가 매주 금요일 1시간 정도씩 저하고 시청자와 함께 코너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만이 달성됐고, 그 10만 달성 후 가장 빨리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이익선 앵커가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공약해드린 대로, 하여튼, 여러분들 앞에서 10만 구독 축하, 자축 차원에서 잠깐이라도 춤을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게 이 10만 구독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네요. 참, 이게 고성국 TV가 정말 여러분 방송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위치한 리치몬드 힐입니다. 그러셨네요. 예. 리치몬드 힐. 동네 이름 참 예쁘네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미 언론은 권력에 무릎 꿇고 꼬리 흔들기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참된
언론 어디 없는가? KTX에서 시청합니다. 언제 어디 있으나 고성국 TV와 함께. 기차 타고 어디 가시나요?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버스건 전철이건 KTX건 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이제 보고 가시는데, 이게 다 젊은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젊은이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뭐 다들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보수 유튜브라고 불리는 여러 유튜브들을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넓혀가야죠. 저는 대한민국의 그 정말 제대로 된 기준점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 90%는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좌파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렇게 된 책임은 우파한테 있습니다. 우파가 제대로 했으면 그들이 좌파의 달콤한 유혹과 선전선동에 넘어가겠습니까? 우파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정치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다시 우파의 든든한 그런 그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어디 있고 남녀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우파가 제대로만 한다면 세대 지역 불문하고 저는 우파가 압도적 다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전쟁을 겪고서 산업화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좌파와 우파 간에 목숨을 건 투쟁의 과정이었고, 그 수십 번, 수백 번의 이념 전쟁과 이 투쟁을 통해서 승리한 세력이 바로 우파고, 그 우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유튜브가 떴는데 실오여가 13,000을 가서 네이버 실검에 떴습니다. 뭐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이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여론, 국민 마음, 민심을 이렇게도 모를까요? 안타깝습니다. 강규형 교수를 초대해 주세요. 제가 한 2번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강규형 교수 한번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자, 고 박사님, 전 26살 학생입니다. 요즘엔 고성국 TV, 이봉규 TV만 봅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이 유튜브 얘기를 좀 제가 정로인 이침에서 해보겠습니다. 이 경향신문 기사가 여러 가지로 좀 곱씹어 봐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그러니까 보수우파와 보수우파 유튜브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 신문이죠. 네, 어쨌든 이 신문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튜브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 그리고 종편, 그리고 이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종편에 출연하는 보수 지식인과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층의 여론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가 보수 우파의 여론을 만드는 주력이 됐고, 그러면서 이 아스팔트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우파 여론층을 주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 경향신문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신생 유튜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수 우파 유튜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누적 조회수가 많거나 구독자 숫자가 많은 그런 유튜브겠죠. 이 우파 유튜브 중에서 규모가 큰 유튜브는 섣불리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다. 이 경향신문이 보는 시각입니다. 가짜 뉴스로 그 단속당하거나 탄압받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이건 이 진보 성향인 이 경향신문도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수 유권자를 몇 분 인터뷰를 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가명으로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나 종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참고해 왔는데 설마 했던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조선일보부터 끊었다. 절독했다. 또 다른 우파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보수 신문사와 종편이 기여한 바가 있다. 요새는 신문기사는 잘 안 보고 그래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알아야 하니까 사설이나 오피니언은 읽는다. 그동안 탄핵 이전까지 보수층의 여론을 주도해왔던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이나 종편, 이것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파로부터 비판받고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경향신문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스팔트 우파들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유는 조선일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우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의혹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의 공천개입 발언 같은 것들을 연이어 보도했고 TV조선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특종을 연일 쏟아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파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파로부터 비판받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파 유튜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우파들이 만들어낸 이 보수 우파 유튜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 경향신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고성국 TV를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기 우파 유튜버의 경우 생방송에 수천 명이 몰리기도 한다. 10월 11일 고성국 TV 생방송은 오전 9시에 진행됐음에도 동시 접속자가 4,500명을 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가 사실관계를 취재한 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고성국 TV는 매일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사실은 유튜브 시간대로는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아침 9시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막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이죠. 9시에서 11시에 출근하면서 유튜브 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학교 가면서 유튜브 본다 이럴 수도 없죠. 이 9시에서 11시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간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도 그런 걸 아니까 오전 9시에 진행됐음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숫자가 4,500명을 넘었다. 요즘 고성TV 그 생방송 중에 동시 접속자 숫자가 대개 4,500명에서 5,500명 사이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9시 21분인데 생방송 지금 접속하신 여러분 시청자들이 현재 3,952명 이렇게 숫자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런 팩트들은 아무리 진보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건 거짓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니까 이 생방송 동시 접속자 4,500명, 평균 4,500명이라고 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관계한 사람들이나 여러 언론 쪽에, 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 9시, 11시 시간대에 유튜브가 동시 접속자 숫자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평균적으로 4,500, 5,000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뭐 놀라운 일이다. 뭐 그래서 아마 저 연구 대상인 모양입니다. 경향신문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고성구 TV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사회의 실체적 진실, 우리 정치의 실체적 진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여러분들이 고성국 TV를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 사회의 실체적 진실, 우리 정치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성국 TV를 보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석이 계속되는데요. 보수 정권 시기에 아스팔트 우파들은 여론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뭐 그렇죠. 아니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아스팔트 우파가 뭐 그렇게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우파들이 이른바 저항 언론과 같은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따로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그 저항 언론 형태의 팟캐스트 언론은 좌파들이 주도했죠. 뭐 김어준, 주진우, 뭐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10년간의 이 보수 정권이 정말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복성으로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지상파와 종편에서 활동했던 이 우파 지식인들 패널들이 알게 모르게 지상파에서 퇴출되고 종편에서 퇴출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오게 됐다. 뭐 그것은 꼭 경향신문이 이렇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1인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100개가 있으면 100명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파는 좌파들처럼 조직되지 않아서 좌파는 100개의 목소리가 있어도 그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무슨 그들을 한 군데를 이끄는 무슨 이념, 그게 칼 막스의 막시즘이건 김정일, 김정은의 주체 사상이건 뭔가 자기들의 어떤 지침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하나의 전선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데 우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파는 이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우파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지하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전위적인 무슨 지도 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보 좌파는 100개의 팟캐스트가 있어도 대체로 하나의 주장을 하는데 보수 우파는 100개의 유튜브가 있으면 100개의 다른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파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파의 최대 강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165 우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내에서 논쟁들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좌파와 싸우기보다 우파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아마 이 경향신문도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유명 우파 유튜브들의 경우 때로는 정체성과 관련된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하면서 고성국 TV를 예로 들었습니다. 8월 16일 고성국 평론가는 자신의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예, 이거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붙인 적이 있죠. 박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려면 정권을 잡아야 하고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을 내세우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유리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감춰두면 된다는 취지의 방송이었다. 예, 이 사람이, 이 기자가 대충은 맞게 썼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려면 정권을 잡는 수밖에 없다. 좌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킬 리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려면 보수 우파가 정권 잡고 힘을 가지고 사면 복권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선 정권부터 잡아야 된다. 자, 정권을 잡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면 내세우라. 그러나 내세우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제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크게 논쟁이 됐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을 제가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절절하게 느끼는 분들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이고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드린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사고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주장에 100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좌파들 눈에는 이런 것이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벌인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파 내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이런 식으로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예. 이제 이 경향신문의 이 결론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 경향신문이 굉장히 그 특집 기사라서 그런지 A4 한 10장 가까운 이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준흥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말을 경향신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극단적인 성향일수록 기존 언론에 대해 적대시하는 태도가 높다고 하는 이 언론학계의 일반적인 그 명제를 인용하면서 이준흥 교수가 바로 그 매체 대세가설을 주장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최근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정치 이념이 극단적인 이용자일수록 신문, 방송 뉴스, 인터넷 뉴스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평가에 부정적이었다. 뭐 그렇겠죠. 이게 좌파군 우파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념적으로 극단에 치우친 사람은 언론을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론을 불신하게 되니까 대한 언론을 자꾸 찾게 된다. 이게 이제 이준흥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상을 그렇게 봐야 되냐? 이런 겁니다. KBS나 MBC 또는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또는 종편, 뭐 TV조선이나 JTBC 이런 기존의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데도 우파나 좌파의 극단적인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언론을 적대시하고 뭔가 자기들 취향에 더 맞는 이런 극단화된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더 좋아하게 된다.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KBS, MBC, 조중동, 한겨레 경향 그리고 TV조선이나 JTBC 같은 종편 이 모든 기존의 언론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보도해주지 않고 있다. 제대로 균형 있게 한국 사회와 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우파 좌파 좌파 우파 균형 있게 보도해주고 구성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는 KBS, MBC 못 믿겠다, 조중동도 못 믿겠다, 한겨레 경향 못 믿겠다, TV조선도 못 믿겠다, JTBC도 못 믿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매체는 없냐 찾다 보니까 보수 우파 유튜브를 찾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가 우파 유튜브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 우파들이 극단적 성향이 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언론이 그들의 최소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의 분석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흥 교수의 이 매체 대체 가설로 지금의 보수 우파가 유튜브에 의존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이 가설 적용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걸 지적을 해 놓고요. 여기서 경향신문은 가짜뉴스 얘기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언론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우파 유튜브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저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도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의 최소한의 어떤 상식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만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라는 범주로 통제하는 것은 대다수 언론학 전문가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자칫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걱정되지만 이것을 가짜 뉴스라는 범주로 따로 설정해서 이걸 통제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대다수 언론학 전문가들이 지금 인식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흥 교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준흥 교수는 가짜뉴스를 굉장히 좁게 정의해야 한다. 좁게 정의해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둘째,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해야 한다. 타인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 이게 가짜뉴스지. 보도를 했는데 어쩌다가 오보가 생긴다거나 또는 해설을 했는데 조금 더 주관적인 해설이 되어서 조금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하는 이런 것까지 가짜뉴스라고 단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준흥 교수의 얘기입니다.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봐야 하지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일 뿐이다. 애초에 우파 유튜브 방송은 뉴스가 아니다. 그렇죠. 고성국 TV는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뉴스를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준흥 교수도
애초 우파 유튜브 방송은 뉴스가 아니다.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될 수 없다. 인터넷상의 유언 비어는 진보적 좌파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적 우파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만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심각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추가 입법 시도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 지 교수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도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규제 단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규제를 받는 입장이 되어도 괜찮을 정도의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 후에 문재인 정부 끝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가짜뉴스 단속법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치고 그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뀐 보수 정권이 좌파한테 들이대고 단속을 해도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순순히 흔쾌하게 그 법 적용을 허용할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법안을 문재인 정부가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처벌받는 적은 없다. 오히려 종편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언론과 정치권이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랬습니다. 이 종편 시청률만 떨어집니까? 제일 심각하게 떨어진 게 MBC죠. 그리고 KBS. 이런 데서는 보수우파 유튜브가 정말 눈에 가실 겁니다. 저것만 없으면 우리 시청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혹시 그런 식의 의도가 여기 가짜뉴스 단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를 이 지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마지막 부분은 우파 내에서도 가짜뉴스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자정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우파 유튜브 내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항변만 할 게 아니라 방송 자체를 트집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 수준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은 우파 유튜브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우파 유튜브 운영자의 얘기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 근절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까지 하고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하기로 예고를 했다가 갑자기 그걸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책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일단 취소한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내부의 비판과 문제제기 때문에 중단된 거다. 이런 얘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인지 또는 둘 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진보 언론의 대표격인 경향신문이 우파 유튜브를 나름대로 사실관계 취재하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취재하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붙인 내용의 결론은 뭐냐? 우파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우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걸 가짜뉴스로 단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 결론을 이 경향신문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우파 유튜브가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왔고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우파 유튜브에 대한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이든 그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대책이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적으로 저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감히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벌써 한 보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로 가짜뉴스를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배포해온 주요 4대 사례가 있다. 이거부터 조사하자. 그 4대 사례. 광우병 거짓말. 광우병 가짜뉴스. 천안함 가짜뉴스. 세월호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짜뉴스. 이것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든 사건이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진 거대한 거짓말들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사법처리는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수우파 그리고 한국당부터 나서라. 한국당 내에 그 수많은 위원회 다 놔둬도 좋으니 4대 가짜뉴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거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절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터이니 보수우파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특위로 운영하자. 제가 이거 지난주에 벌써 7, 8번 강조해서 제안했습니다. 우파 유튜브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세력한테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정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방법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국기를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한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이렇게 한 거대한 거짓말들을 조사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우파의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당 차원에서 행동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